언론 여러분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소속 매체 말씀해 주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24일까지 저희가 시한을 정해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공포하라 시한을 정했습니다. 한독수 총리는 이달 말, 아니 올해 말, 어쩌면 내년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국정 혼란과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추천 의뢰하고 즉시 공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빨리 특검을 발족을 해서 이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은 상시적으로 만나서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그리고 국난 상태입니다. 국정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이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원내의 의사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서포트하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국정 안정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의 대표와 그리고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면 의장님이 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이라든가 또는 예산,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매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한상수 총리가 만약에 나눠서 대응했을 경우 내란 특검법은 하지만 국민의힘 특검법은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요구안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인지 나눠졌을 때 어떤 그 경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우리 민주당의 엄중한 경고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의 명령,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는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일 모레 있을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즉시 공표하지 않는다면
바로 즉각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엄중하고 특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국민들과 기자님들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국정 안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즉각적인 대통령 파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에 다시 복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국민적 혼란, 이 내란이 수습되지 않았을 때 닥칠 정말 민족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헌재가 재판관을 빨리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고 또 심판 절차를 밟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짧아도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석 달 가까이 걸리고 법적으로는 6개월 안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 안보, 외교, 주식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정안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국난이 벌어져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업무로만 한정시켜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권성동 대표께서는 분명하게 국정안정을 위한 특별협의체 발족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안전협의체가 왜 나왔을까요?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은 국정안전 아닙니까? 국정안전은 어디에 목표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국정안전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정협의체의 최종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부분,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지 않습니까? 왕정 복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뭐냐? 국정안전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뭡니까? 윤석열의 파면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안전협의체는 그래서 의장도 들어오는 거고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역할에 있어서의 큰 아젠다를 제시한 가운데 실무형으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에 대한 것들을 훼손하는 전략과 지연 전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해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운 것이죠. 국정안전협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분 보시면.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